추억의 스타 앨범. 이제는 영원히 가버린 세월. 청춘의 화려한 낭만과 감상이 번져있는 그리운 노래. 세월은 흘러갔지만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정다운 노래와 함께 그 시절 그 가수의 얘기를 더듬어 보는 추억의 스타 앨범. 오늘은 김정구 편입니다. 슬픈 사연 모르는 채 소리도 없이 지금도 푸르게 흐르고 있을 두만강 나루터. 어느 하늘 아래 다시 만날 언약도 없이 정든 고향 정든 사람 뒤돌아보며 낯설고 물서른 만주 땅으로 건너가야만 했던 시절. 기름진 고향 땅 누구에게 빼앗기고 북만주 황무지로 이민 가는 나그네. 오늘은 조선 땅, 내일은 만주 땅. 색스폰 소리 구슬프게 떠도는 유랑극단. 빼앗긴 내 조국의 목숨을 걸고 기약도 없이 떠나는 독립투사. 숱한 사람이 슬픔을 가슴에 안고 손을 흔들며 헤어져야만 했던 눈물 젖은 두만강. 세월은 흘러가고 세상은 변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는 푸른 강물처럼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눈물 젖은 두만강. 이 노래는 김정구의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청춘 가수로 널리 알려진 김정구. 그의 고향은 함경남도 원산 명사십리 푸른 바닷가에 있는 상동 42번지가 그의 고향입니다. 수입이 적은 수공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아버지의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김정구는 1916년 7월 15일생. 가수이자 작곡가로 유명했던 김용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형 못지않게 선천적으로 가수의 소질을 타고난 김정구. 원산 광명보통학교에 다닐 때 학비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 집에 물지개를 전하르고 학비를 벌어야만 했던 김정구. 고학으로 YMCA 청년학원을 졸업한 김정구는 가정음악회를 만들어 함경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장차 가수가 될 포부를 키워갔습니다. 황재경 목사와 이흥렬 씨에게 음악을 사사한 후 형 김용환의 친구였고
영화 감독이 된 김소동 씨의 주선으로 비로소 가수가 된 김정구. 그때 김정구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OK 레코드의 손목인에게 인정을 받고 당시 가요계의 여왕이었던 이화자와 함께 일본 동경에 가서 처음으로 취입한 노래가 항구의 선술집. 김정구와 함께 같은 날 OK 레코드의 전속 가수가 된 장세정이 부른 연락선은 떠난다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 구슬픈 목소리로 그 시절 젊은이의 우수를 달래주었던 항구의 선술집. 한동안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에 눌려 빛을 보지 못하다가 얼마 후에 유행의 물결을 타고 김정구 최초의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형 김용환의 목소리와 너무도 비슷해서 김용환이 이름을 바꾸고 딴 회사에서 취입했다는 오해를 받고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항구의 선술집. 그러나 곧 오해는 풀리고 오히려 더 유명해진 김정구. 깨끗한 골목 안에 있던 다동 하숙집에는 김정구의 그 무렵 추억이 많습니다. 그때 바로 그 근방에 또 어느 집 아가씨가 그 우리 하숙집에 놀러 왔었어요. 근데 언젠가도 이런 얘기 한마디 한 것 같은데 그 마루 대충 말하면 넓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춤이라는 것이 이제 이제 한가한 춤이죠. 그때 뭐 더 정도니까. 그런 걸 추고 했는데 춤을 그 여자랑 같이 춤을 추게 됐어요. 춤을 추고 이제 그러니까 가끔도 거기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춤을 추고 해주니 그날 그 여자가 미쳤어요.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근데 이상한 건 좋은데 잠깐 내 이름을 부르면 잠깐 미쳤으니 이거 참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 되는 분이 나한테 부탁이 이름 어떻게 건쳐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건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가서 만나줘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안 되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하루 갔어요. 가서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 좀 하고 참 성이 조금 이상 아주 미친 것도 아니고 약간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 저 얘기 해주고 좀 이렇게 좀 위로를 다시 이렇게 해주고 돌아왔어요. 한 이틀 하면 그렇게 해주고 또 그 여자 또 그걸 또 놨어요. 그래서 되게 무슨 일이 있습니다. 요거가 똑같은 집도 하나 있었는데 이북인데 그때 저 성전이에요. 인주라는 데 갔어요. 저기 소란국정 쪽입니다. 거기 공연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조그만 아가씨 한번 편의라고 찾아와서 사인해달라고 해서 아침 방에 들어와서 이제 사인을 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하고 이제 보낸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뭐 한참 팔팔할 때죠. 그리고 공연도 그걸 이틀이나 사인하고 공연 그때는 이틀 사흘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 왔어요. 왔는데 그 여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 소문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혹시 이제 뭐 김정근이 뭐냐고 이렇게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멋지게 들고 온 사람 전 여신 안 됐거든. 뭘 벗어나고 뒤집어 보입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참 딱하는 데가 생겼어. 그런데 한번 가면은 그 재미는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럼 못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못 가게 돼서 다시 만난 못 봤습니다만, 그런 시절에 그런 좀 유구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세정, 송다력 등과 함께 처음 OK 레코드 회사에 입사한 후 줄곧 한 회사에만 해방 전까지 전속으로 있었던 김정구.
1941년 12월 8일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 시작되자 한국 가요인들은 일제의 채찍질을 더욱 받아야 했고 사기양양을 위해서 강제로 군가를 불러야만 했던 시절 모든 공연물은 일본말로 해야만 한다는 원칙 때문에 가사를 모조리 일본말로 바꿔야만 하기도 했던 시절 일본 NHK의 초청을 받고 동경에 간 김정구 일행은 어느 날 이윤공 내외의 초청을 받고 아카사카의 저택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말리타양 외로운 이 역당에서 쓸쓸하게 살아온 마지막 황태자 이윤공. 백성이 아니라 혈육을 만난 듯 반기는 그의 눈동자. 김정구는 낙화 삼천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월성 넘어 사자수 보니 백마강 푸른 물이 낙화암을 감도네. 옛 꿈은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고란사 젊은 날에 물새만 온다. 물어보자 물어보자 삼천 국력 한 곳 어디냐. 물어보자 낙화 삼천은 간 곳이 어디냐. 김정구가 이 낙화 삼천을 불렀을 때 만국한의 서름이 북받친 마지막 황태자 이윤공은 고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었고 가수 김정구의 뺨에서도 눈물이 흘렀으며 좌중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오고 가는 말은 없어도 부르는 노래 속에 끝없는 한이 맺혀 듣다 못해 부르다 못해 흐느껴야만 했던 낙화 삼천. 가사를 모두 일본말로 바꾸고 군가를 불러야만 했던 시절에 낙화 삼천을 불러 궁전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가수 김정구. 호형호재하며 오랜 세월 형제처럼 지내온 가수 고은봉은 김정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레코더계가요 한 5부회사가 있었어요. 그 전부 이제 외국 사람들의 이제 전부 자본이 되겠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가수가 있다고 시들 많이 내신 분들이 OK 레코더죠. 남인수, 지금 고인이 된 남인수 씨, 그리고 정구 형님, 그리고 이난영 씨, 장세정 씨, 이 네 분이 제일 히트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히트를 많이 내긴 이제 그분들인데, 남인수 씨는 조금 조용하고 정서적인 노래로 이제 많이 팔렸고, 또 김정구 형님은 아주 그 마녀로서 그 활기 띈 노래, 이거로서 스타일이 전부 다르니까요, 각자가. 그 장서영 씨는 이제 그 연락산이라든가, 혹은 이나영 씨는 그 목포 있는 노래, 전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뚜렷한 자기 개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뭐 남네 노래에 눌려서 자기가 안 팔린다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분 나름대로의 좋았기 때문에 이제 히트가 됐고 이렇게 되는데요. 딴 회사, 저희가 그때는 태평 레코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봐서 저희들이 저는 또 연영도 그때 좀 아래에서 후배여서 그래서 상당히 참 저희들이 우러러보고 처음은 좀 접근해볼까. 이제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한 1년 태평에 있다가 같이 또 한 회사에 같이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선배님이고 저는 이제 중견 가수가 이제 되게 됐었죠. 뭐 그 시절에 이 남인수 씨 인기라든가 김영우 형님의 인기라는 건 뭐 장안을 휩쓸다시피 했죠. 더구나 그 우리나라가 그 참 답답한 그런 시절이었었으니까
거기에 그냥 그 뭡니까 그 앵화풍이라든지 그 마녀적이고 그 어떻게 그게 이제 그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있을 적인데 그걸 마녀로다가 직접 제대로 표현을 하면은 그 단합이 오니까 그 이제 그 눈속임 귀속임으로 해서 그 가끔가다 노래 그 참 뼈저린 그 마녀 속에서도 정국님 그런 게 있었어요. 노래도 잘 그 참 소화를 시키셨지만 가사 역시도 좋았고요. 그런 노래로서 굉장히 붐을 그때 참 일으키시고 장안을 그냥 뭐 쏠다시피 했었죠. 네. 눈물 젖은 두만강, 낙화 삼천, 항구의 선술집 등으로 만인의 신금을 울려주었던 김정구. 그러나 김정구의 박력 있는 목소리는 오히려 마녀조의 노래가 더욱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중일전쟁의 은은한 포성, 압록강 넘어서 울려왔고 2차 대전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을 때, 그러나 요리업이나 비단 장사로 한몫 단단히 본 화교들은 계속 돈을 버는 데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왕서방이 어디 갔나? 왜 그래? 장사 안 하는 거야? 장사 아니야. 어디 아파요? 대단한 모양인데 약이라도 먹지 않고 왜 가만히 누웠지? 왕서방 돈이나 없어. 그렇게 많은 돈 다 어디 두고? 통통 털어 다 줬어. 오라, 명월이한테 반했다더니 그렇게 됐구만. 명월이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 하지만 죽으면 소용없지 않아? 죽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상관없어. 왕서방 죽어도 괜찮아. 뭐라고? 마녀 가수 김정구의 주가를 높인 왕서방 연사. 이 노래를 모르면 놀림감이 될 정도로 삼척 동자까지 부르던 히트 중의 히트곡 왕서방 연사. 비단장사 왕서방 민월 한대방에서 비달 발라먹은 어느 때는 구슬픈 목소리로 만인의 신금을 울리고, 어느 때는 경쾌하고 박력 있는 목소리로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김정구. 그는 27살 때 강원도 춘천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공부하는 같이 한 하숙이 있었습니다. 삼각동에 그랬는데 그분당에 그 하숙으로 있었어요. 역시. 그래서 그때 어떻게 연애가 됐는지요. 근데 그 부친이 결혼을 잡게 했어요. 그 춘천에. 그래서 두 사이는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허락을 해달라고 했더만 역시 이 같은 경우는 하루는 안 되겠다고 거져가지고 몇 번 가서 좀 전화받는데 안 돼서 삼촌 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기다렸는데 그 강원 저쪽 상구에서 양구를 안 들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가솔린 없이 목탄차 타고 있을 때인데 그걸 타고 양구동 갔어요. 그 양구도 삼촌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만하면 저 받으면 보라면 나한테 주지 뭘 그러냐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재가 돼가지고 승마를 맡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맞이한 8.15 해방. 압박의 사슬에서 풀려 자유를 찾은 가요계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형인 김용환이 이끄는 태평양 가극단에서, 그리고 호동 가극단에서 악기도 다루고 코미디도 하기 시작한 구봉서, 그리고 박광욱, 허장강들과 함께 김정구는 마음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찾아온 6.25 동란. 부산항은 피난민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좁은 거리에서 서로 발을 밟으며 삶을 찾아 헤매야만 했던 시절.
젊은 가수들은 전선으로 가고 나이 많은 가수들은 정운국 문해중대에 소속하여 천우방 위문으로 나섰습니다. 국제시장 바닥에서 싸늘한 40계단 밑에서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어린이를 볼 때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후두닦기를 하는 소년을 볼 때마다 김정구의 가슴은 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1살 때 겨울 물지개를 지고 학비를 벌어야만 했던 자기 과거가 되살아왔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구는 어느덧 외로운 소년들에게 밥을 먹이고 따뜻한 옷을 사입혀주는데 보람을 느끼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부산항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대포집 드럼통에 둘러앉아서 낙동강 소주를 마시며 전선 소식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김정구. 그러나 김정구는 한 번도 절망해 본 일이 없는 만년 청춘 가수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경쾌하고 활발한 정열의 가수였습니다. 바다의 교양시, 노한 파도처럼 패기 넘치는 목소리로 김정구가 부른 바다의 교양시. 가자 바다로 가자 출렁출렁 물결 치는 푸른 바다 품속에 안타까운 젊은 돈을 조금 더 벌면 사회사업을 해보겠다는 김정구. 지금은 옛것은 버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아쉬워하면서 흘러가 버린 노래나마 죽는 날까지 열심히 부르겠다는 가수 김정구. 평생을 무대에서 살아오고 지금도 무대에서 살고 있는 김정구. 무대는 마음의 고향이요, 어쩌면 김정구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일어났던 환경의 변동으로 크게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결코 처량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김정구. 그나들은 이미 장성에 29살의 회사원이 되고 용산구 청파동 2가 52번지에 있는 아담한 양식이 증집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고기가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무대에서 노래로 숨을 쉬며 살아온 김정구. 그는 지금도 무대에서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간 세월 속에 묻혀있는 정다운 노래를 찾아서 그 시절 그 가수의 얘기를 더듬어보는 추억의 스타 앨범. 지금까지 해설의 안종욱이었습니다.